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수업 페이지고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진행하면서 공유해야 되는 링크들이나 아니면 각종 문제들 또는 개념들이 다 이 페이지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이런 창이 떠 있는 거고요. 뭐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니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밑에 동영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 안 보인다 하시면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F5. 그래서 방금 전에 찍은 영상을 그냥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화질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 측에서 알아서 입혀주는 자동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소리 틀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복습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수업 내용, 웬만한 거의 다 올라갈 건데요. 내가 만약에 뭐 1일차에 수업을 들었는데 2일차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3일차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일차 내용도 어차피 여기 다 있을 거니까 동영상을 한번 쭉 다 보고 난 뒤에 3일차에 와주시면은 내용상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라고 따로 남겨드리는 거니까 얘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링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가입을 했던 사이트들이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저랑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게 창을 하나 열어놨는데 얘를 눌러야 되는 경우는 수업시간 외적으로, 수업시간에는 질문거리가 생긴다, 뭐 나 이거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질문거리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학원 나오는 날에 저랑 같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편하게 손들고 또는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없는 경우,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경우,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 또는 여기 자습실을 이용했을 때 공부를 하시는 경우, 수업 끝나고 난 경우겠죠. 그때는 제가 없잖아요. 근데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많아서 어느 수업에 뭐 누굽니다는 밝혀서 관련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은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공부시 파이썬,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질문 내용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쓸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냥 이거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을 또는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이건 안 돼요. 생각을 충분히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을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는 파이썬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시간에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로 오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정리를 하되 정리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 뭐 질문할 내용을 정리를 하되 그냥 쭉 메모장에 정리해서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오기 전에 얘한테 한번 들렀다 와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코딩 교육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생조차도 구글을 활용을 매우 많이 해요. 단지 여러분들은 조력자인 제가 있을 뿐이에요. 조력자가 없는 상황이다를 가정하면은 모든 걸 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 저조차도 구글이 없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초보자든 숙련자든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글을 활용을 못한다, 내가 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데 또는 개발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을 네이버에 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내가 모르는 내용을 빙 이런 데다 친다, 절대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구글이에요. 모든 개발, 모든 프로그래밍의 시작과 끝은 구글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업 중에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뭐 학습을 하는데 또는 다른 영역을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생겼다, 그러면 당장 여기로 올 게 아니라 당장 새 탭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구글도 하나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봐야 돼요. 얘는 이거는 그냥 뭐 로그인용, 통합용 이런 게 아니라, 메일용 이런 게 아니라 구글링을 잘 한다와 못한다로 초보자와 숙련자가 갈리고요. 그리고 개발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려요. 이것도 순전히 지능 문제고 능력 문제예요. 왜냐면 구글링,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한글로 쳐도 다 나오니까. 한글로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처한 문제를 그냥 여기다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구글링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해 못한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능력의 영역이에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문제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처음 보는 말들이 써 있잖아요. 프린트가 뭔지 모른다, 고민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내가 당장 처음 보는 코드를 마주쳤는데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꼭 뭔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기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조력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겠다 또는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면은 검색을 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서 내 상황에 적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빌링을 해야 하는데 초보든 청년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구글링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내가 뭔가 문제에 마주쳤다, 내가 당장 이걸 모르겠다, 그럼 고민을 해보세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가 있을 거예요. 프린트가 뭐지? 를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영역, 혼자 힘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동시에 고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고민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면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검색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고민을 해봤자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구글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가 좀 필요할 거고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황 분석이에요. 그래서 고민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둘 중 하나겠죠. 맞다, 아니다. 그렇죠? 맞다의 경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다의 경우에는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상황을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면, 문법, 라이브러리 그냥 모름, 그냥 하는 법 자체를 모름, 뭐 내가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모르겠다, 또는 누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뉠 거예요. 이 경우는 여기서 하는 정의의 결과를 따져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을 겁니다. 내가 뭘 모르지? 를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문법이 좀 이상하구나, 내가 지금 이거 사용법을 모르는구나, 아니면 그냥 만드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많이 마주칠 거는 당연히 문법 쪽이 될 거고요. 왜냐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언어기 때문에 내가 자유자재로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법을 지켜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당장 그 법을 모른다, 이건 내가 고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노의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러니까 모른다, 또 반복문 이런 내용을 모른다 하시면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면 좀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 쭉 보고 뒤로 가기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쭉 보고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뭐 뒤로 가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다 클릭을 하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에 탭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남겨놓고, 이것도 뭐 정리가 볼만한 것 같다, 이거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자료다, 또는 뭐 좀 그냥 보기가 불편한 자료다, 그냥 끄시면 돼요. 이런 거 일단 못 볼 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 보기가 불편해, 그러면
쓰세요. 이게 좀 훑어본 다음에 이런 뭐 시각 자료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남겨놓고 이런 거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끄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위에 남아있는 애들만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강의를 듣고 자기만의 강의 노트처럼 쓰는 블로그라는 그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 강의를 동시에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강의 노트처럼 정리가 되어 있다 그냥 스킵을 하세요. 웬만하면 이런 이제 진짜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문법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와 뭐 그냥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그냥 잠깐 예시로만 보여드릴 건데, 게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애들은 그냥 대표 사이트 같은 걸 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런 거 여기서 도큐먼트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당장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내용이 다시 나오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좀 원서같이 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어렵다 그냥 번역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 말고 도큐먼트에서 봅시다. 이런 거 웬만한 거 그냥 번역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일 거니까요. 번역을 해주시고, 기초 사용법 같은 것도 얘네들이 다 알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모르겠다 던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공부는. 공부하러 오셨으면은 이런 능력을 길러서 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파이썬, 얘는 3번 경우인데요. 파이썬으로 앱 만들기 뭐 이런 거. 내가 뭐 당장 앱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파이썬으로. 그럼 그냥 나와 있어요. 하나 잡고 따라만 하셔도 웬만한 수준까지는 나올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이건 좀 많이 나중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문법을 모르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검색했던 파이썬 반복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한글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한글 사이트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죠? 한글로 운영되는. 맞죠? 자, 근데 내가 당장 찾아야 하는 내용이 이들 중에 없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내가 찾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좀 양이 모자라다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영어로 번역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22만 개잖아요. 한글로 된 사이트 22만 개가 나왔어요.
얘를 그냥 번역기를 돌려도 돼요. 구글 번역기 쓰세요. 그냥 번역기에 넣어서 돌리면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올 건데, 얘는 검색 결과 양 자체가 달라요. 영어로 검색을 했지만 한국 IP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사이트가 나올 건데요. 아까는 보지 못했던 이런 애들, 영어로 된 사이트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22만 개랑 비교를 해보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못 찾겠다, 찾아봤는데 안 나온다 하시면은 번역기를 돌려서 이런 영어로 된 사이트들을 참고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웬만한 내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죠? 아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영어로 제공되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얘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 이거 영어다, 제끼자.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웬만하면 번역해서,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정도는 참고를 해서 가져가 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기타 타입 에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보게 될 건데, 얘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검색 조건이 좀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자세히 검색을 하면은, 조건에 맞게 자세히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과 검색하면은 뭐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프록사과라고 하면은 얘만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봤을 때, 아, 이거 수업 때 했던 거 같은데 하시면 그냥 복습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다, 당장 찾아봐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냥 구글링을 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얘가.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를 한번 거쳐서 들렀다가 와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 때까지는 꽤나 많은 자료를 본 상태여야 돼요. 내가 당장 어떤 에러가 났다, 실행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물어봐야지. 이건 위험해요. 이거는 그냥 개발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구글링을 잘한다, 그 기준은 내가 모르는 게 이거니까, 아, 이건 찾아봐야겠다 라는 판단이 빨리빨리 될 때, 그건 이제 구글링을 잘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보랑 숙련이 갈리는 그 시점이 딱 그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지만, 들렀다 와야 되는 거니까 웬만한 그 질문 내용은 필터링을 한번 거쳐서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질문 내용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봤는데 이런 자료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 또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찾아본 링크는 여기 있고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민을 충분히 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올 때는. 네, 그냥 단순히 몰라 물어봐야 돼, 이거는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제가 검색한 결과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전에 찾아봤고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고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저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당장 못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도 이 양반이 보지를 않는다, 좀 답변이 늦는다, 그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질문하는 법, 뭐 구글링하는 법 여기까지 됐고, 아 그래, 이것도 기초 키보드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PPT나 뭐 아니면 엑셀이나 뭐 다른 문서에서 쓰던 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모르는 게 있다면 그냥 진행을 하면서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요 홈이랑 엔드는 그 방향키 위쪽에 있어요.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 있고요. 홈 엔드는 뭐냐면 여기 위에 보세요. 지금 여기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놈의 위치가 엔드고요. 얘가 홈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 줄 내에서 이동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전부이고요. 얘는 뭐 그냥 통째로 만약에 여기 내가 위치했다, 컨트롤 홈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홈을 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써보면서 익히는 걸로.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는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도 써야 돼요, 당장. 그리고 캡스락 버튼이랑 인서트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키보드에 캡스락이랑 인서트는 누르지 마세요. 그 왜 영문 대소문자 구별하려면 캡스락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Shift 누르고 영문 초문자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대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캡스락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Shift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많이 쓸 건데요. Ctrl Z Y. 이거는 그냥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썼대요. 근데 뭔가 잘못 썼어요. 돌려놔야 돼요. 그럴 때 Ctrl Z로 이렇게 되돌아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뭔가 잘못 지웠어요. 잘못했다. 다시 돌려놔야 된다.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Ctrl Z랑 Y랑은 짝이에요. 이렇게 이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가능할 거고요.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이거 지웠다, 근데 내가 잘못 지웠다, 그럼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Ctrl Z를 하면 살아날 거고요. 아니다, 다시 그냥 쭉 진행을 하겠다, Ctrl Y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크롬 단축키인데 새 탭을 열고 싶다, 그럼 Ctrl T를 눌러주시고요. 얘를 닫고 싶다, Ctrl W를 눌러주시면 돼요. Ctrl T와 Ctrl W는 짝이고요. 탭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뭐 클릭을 해도 되지만 Ctrl 페이지 업다운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꺼야 된다, 이렇게 Ctrl W 이동해서 닫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얘를 껐어요, 이렇게 Ctrl W로. 근데 잘못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Ctrl Shift T를 눌러주시면 돼요. Ctrl Shift T를 눌러주시면 내가 방금 닫은 거 열릴 거예요. 이렇게요. Ctrl Shift T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얘는 마칠게요.